네, 라이너입니다. 네,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정말 코앞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코앞으로 나갔는데, 이번에 영화관에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블랙폰도 있고, 공조2도 있지만, 이번에 영화관은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 특선 영화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게 이 영화들의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9일 금요일부터 갑니다. 금요일 매불쇼가 쉬는 매불쇼 여긴 괜히 했나? 노는 금요일 보겠습니다. 일단 오후 6시 10분에 EBS에서 소나기 하는데요. 이 소나기 되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매불쇼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었는데 전찬일 평론가님이 소나기 저는 되게 좋게 봤고, 이런 소설이나 옛날 동화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해서 요거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N에서 오후 8시 50분에 보이스 하는데, 보이스는 공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고 김무열 씨의 악역 연기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냐 라고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평타는 치고 있습니다. 네, 평타는 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 보시려고 한다면은 저는 오케이. 그리고 특히 이게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의 문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이스는 저는 좋았어요. 네, 저는 뭐 평점을 주자면은 제가 리뷰에서 준 게 있겠지만 아무튼 평작은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하는 경관의 피인데요. 경관의 피는 이게 원래 일본 소설을 가지고서 만든 건데 요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다만 이제 좋은 걸 말씀드리자면 최우식의 어떤 액션 연기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최우식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남자답고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이 되게 좋고요. 조진웅 씨의 연기는 항상 좋지만 이 영화 자체가 그렇게 힘있게 가져가는 영화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JTBC에서 오후 10시 50분에 하는 유체 이탈자인데요. 유체 이탈자는 사실 그냥 보면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워낙 광고가 윤계상 씨의 뭐 이름 뭐 몇억 뭐 이게 나와가지고 기대하고 갔었는데, 윤계상 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 몸에 계속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약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그냥 오락 영화로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괜찮은 작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계상 팬들에게는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후 11시 30분에 하는 KBS 1TV에서 하는 어멍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역시 KBS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잔잔하고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제주도 해녀의 이야기, 그리고 제주도 사투리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작품이라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걸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50분에 KBS ETV에서 하는 신의 한수 귀수편인데, 귀수편은 좀 아쉽죠. 네, 신의 한수이기는 한데, 그리고 뭐 보다 보면 오락적인 재미는 물론 있고 액션 화려하지만 뭐 저는 뭐 좋은 작품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신의 한수 귀수편은 좀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밤 0시 45분에 EBS에서 하는 와호장룡인데요. 와호장룡 뭐 말이 필요합니까? 오래된 영화라서 그렇지. 네, 와호장룡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당장 보러 가셔야죠. 네, 안 보신 분들은 뭐 바로 보시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10일 토요일로 갑니다. 아침 10시 45분에 KBS ETV에서 도굴을 합니다. 근데 도굴도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던 작품이고, 저도 뭐 뻔한 클리셰로 진행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아무튼 이재훈과 신혜선이라는 두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보다 보면은 깔끔해요. 뭐 그렇게 막 이상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전 낮에 나오는 작품으로는 이제 도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사, 네, MBN에서 12시 30분에 하는데 이건 좀 아쉽다.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네, 국제수사는 재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다고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광대들 풍문조작단이 KBS 1TV 오후 3시 15분에 하는데요. 이것도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좀 아닌데, 근데 국제수사를 볼래? 광대들 풍문조작단을 볼래? 그러면 저는 광대들 봐요. 광대들은 그래도 뭐 어쨌든 뭐 나우유 시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풍문 조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는 어떤 영화 촬영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저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냥 가벼운 코미디로 보면은 못 볼 영화는 아니에요. 광대들 풍문 조작단은 뭐 그럭저럭 재밌다 볼만하다 그런 거고요. 장르만 로맨스. 장르만 로맨스는 뭐 평작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KBS ETV에서 오후 9시 20분에 하는 발신제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개한 영화 중에서는 발신제한이 제일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신제한도 후반부는 좀 아쉽지만 그 전반부에 조우진이라는 배우의 서커스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조우진이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거의 영화 전반부에 몸을 거의 쓰지 않고 이 상반신으로만 연기를 하는데 이 카메라, 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그런 연기력을 보여줘서 진짜 조우진은 참 이 사람도 천상 배우, 정말 하늘이 내린 배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발신제한은 가벼운 오락 영화로 그리고 스릴 있는 그런 카체이싱 영화로 보기에 나쁘진 않아요. 아주 뛰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뭐 괜찮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권2. 네, 취권2는 EBS에서 오후 9시 40분에 하는데 뭐 이런 명작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성룡 영화 안 봤다. 왜 성룡이 왜 이런 오래된 영화 왜 하는 거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성룡이라는 배우가 요즘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좀 적지만 이 사람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BS의 오후 11시 40분에 하는 자산어보인데요. 이 자산어보는 이준익 감독 작품이고요. 이건 수작이죠. 그래서 자산어보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흑백 영화의 또 매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자산어보 자체가 진짜 그 우리가 국사 교과서 배울 때 잠깐 지나가는 한 줄로 지나가는 내용인데 역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을 채워 넣는 이준익 감독의 솜씨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경구 그리고 변요한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산어보는 좀 놓치기 아깝다. 이거는 되게 괜찮은 영화, 좋은 영화, 수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1일 일요일로 갑니다. 자, 일단 MBN에서 하는 낮 12시 30분에 하는 남산의 부장들인데요. 네, 남산의 부장들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남산의 부장들은 워낙 좋은 작품이고요. 뭐 그렇게 엄청난 수작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네,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역시 이병헌을 내세운 그 연기 이런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남산의 부장들의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남산의 부장들은 추천을 합니다. 근데 단테스 피크인데요. 단테스 피크도 좀 오래된 작품이라서 네, EBS에서 하는데 오래된 작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단테스 피크를 안 봤다, 피어스 브로스넌 나오는 이걸 안 봤다거나 혹은 뭐 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혹은 이런 영화는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 그거 궁금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네, 보시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S 1TV에서 오후 1시 20분에 하는 마림 씨를 부탁해. 김영욱 배우의 연기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어떤 지금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 어떤 가족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룬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추석 영화라고 해서 다 부수고 막 스릴러에 뭐 살인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좋은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꼭 그런 영화들만 볼 게 아니라 마렘 씨를 부탁해는 저는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션 파서블인데 미션 파서블은 많이 아쉬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코미디 영화인데 요게 그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가벼운 어떤 코미디로서는 나쁘진 않아서 좀 애매합니다. 애매모호한 작품이고요. SBS에서 오후 3시에 합니다. 미션 파서블은 그런 작품이다. 제가 이걸 리뷰는 안 했는데 제가 SKBTV 그 강추비추라는 데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장가 군수가 EBS에서 오후 10시 40분에 합니다. 이장가 군수는 안 보신 분들은 보셔야죠. 네. 저는 장규성 감독의 작품 중에서, 물론 장규성 감독의 최고작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선생 김봉도일 텐데, 저는 이장가 군수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이 안에 담겨있는 어떤 진짜 흔치 않은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두 그룹의 이런 갈등을 그린 작품은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이장가 군수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요, KBS ETV에서 하는 뜨거운 피. 아쉽다. 네. 한마디로, 참 아쉬운 작품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BS에서 오후 11시 5분에 하는 강릉.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까 강릉은 뭐 강릉을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또 이제 장혁의 연기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되게 진중한 느와르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시대에 맞지 않는 느와르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뷰에서도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제 리뷰를 같이 보시면서 어떤 작품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1일에 나온 작품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작품이라면 단테스피크는 빼고요. 남산의 부장들과 이장과 군수, 그리고 마림 씨를 부탁해, 이 정도는 볼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12일 월요일인데요. 12일 월요일은 새 작품이 있습니다. 킬러의 보디가드 2, KBS ETV 오전 11시에 하는데요. 킬러의 보디가드 보고 재밌으셨던 분들, 네, 2를 보시면은 1편만은 못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2편은 조금 약간 선을 좀 너무 넘었다고 할까. 그래도 뭐 킬러의 보디가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죠. 독도수비대 강치라는 작품도 EBS에서 오후 6시에 하는데 이건 제가 안 봤습니다. 네, 안 본 영화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추석 특선 영화의 마지막은 MBC에서 하는 특송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특송이라는 작품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송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체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여러 작품들에서 참고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 추석 특선 영화, 네, 한 작품 한 작품씩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리뷰했고 또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특선 영화 잘 찾아보시고요. 예전에는 진짜 그 신문에서 방송 편성표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은 찾아보기 쉬운 시대니까요. 찾아보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